자,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장 상황, 시황 부분, 주력주에 대한 내용들은 개장 전, 개장 초, 오전장, 장중 내내 이제 기준을 좀 잡아드렸고,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이 아무래도 수폭 매수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눌림이 나왔는데 향후 이제 추세 부분은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일단 그 매직 계산기 기준 조금 이따 이제 뭐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 기준점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하고 지난번에 이제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24,100원 찍을 때 또 1월달에 기준 23,000원대 기준 그때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수급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급부터 좀 놓고 볼게요. 11월 12일부터 매집이 됐어요. 사실상 굉장히 강한 매수 강도가 들어왔어요. 11월 11일부터 12일 아주 짧은 구간 속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사실 좀 지금 주가 올라와서 이제 1조를 넘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조짜리 종목을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쪽은 해지성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지성 물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어떤 이제 연기금 투신 이런 쪽의 수급이 좀 강도 있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긍정적이다. 외국인들 위주로 사실상 매집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거래일까지 봐야죠. 오늘은 의미가 없어요. 추정치기 나오질 않으니까. 외국인들 쪽 집중해서 쌍끌이로 완벽한 쌍끌이로 이제 균형이 조금씩 더 잡혀지고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뭐 쌍끌이는 쌍끌인데 외국인들 쪽 위주에서 이제 그 매수 강도가 더 크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21년 11월 12일부터 22년 02월 23일까지의 매집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20% 이상 매집이 돼 있었었고 지금도 800만 주면은 4,80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매집의 기준이 되죠. 18%? 예. 또 매수 평균 단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1 11월 12일부터 전거래일까지의 매수 평균 단가는 일단 개인들이 뺏긴 물량의 기준이니까 19,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개인들의 뺏긴 물량.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9,000원 수준의 매수 기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존의 매집 규모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요거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방금 지워져 버렸으니까 다시 보시면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809만 주니까 810만 주 반올림해서 810만 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매집의 규모의 형성 범위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만요. 돼 있고 프로그램 쪽이 자꾸 이제 매수세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쉽게도 일단은 자 11월 12일부터 22년 02월 23일까지 기준의 매집 910만 주 정도로 줄었어요. 31만 주 정도가 그렇게 해서 월등히 많을 때가 이제 뭐 20% 이상이었습니다. 910만 주 나누기 4,800만 주 기준으로 잡을게요. 18.95%, 18.96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가격대에서 이제 맴돌았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높아진 거죠. 18,500원에서 19,000원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요. 매집이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받은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급이 좀 꼬이면서 이제 또 미끄러지네요. 또 시장 영향도 있고. 일단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매집 규모의 범위에 따라서는 10% 이상이기 때문에 18%는 넘기 때문에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놔야 그들도 원활하게 빠져나간다 이 기준이 잡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2월 23일 지금 시간이 1시 14분입니다. 벌써 1시 15분 전략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외국 기관의 매집이 이제 18.96%인데 매수 평균 단가가 19,000원이다. 19,000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50%를 설정을 하게 됐을 때 28,500원이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24,000원 갖고 태기 안 돼요. 그리고 100% 들어올리게 되면 38,000원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그들이 빠져나가려면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위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위에서 맴돌면서 이제 수급 범위가 개인에게 좀 넘겨진 부분이 있지만 자체적인 손바뀜의 부분도 월등하다라는 기준을 좀 설정해서 들여다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다시 저점 공방이고 LG화학 뭐 이거는 뭐 숨도쉬기 어려울 정도로 또 저점 공방인데 일단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 뭐 HMM도 지금 마찬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서의 눌림폭의 확장인데 HMM도 좀 이따 해가 한번 들여다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지금 뭐 고가가 23,200원까지 7.66%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의 기준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영향입니다. 시장의 영향. 그렇게 되면서 22,300원, 350원 공방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직 계산기 캡처한 다음에 전력 부분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누적 수급이 이렇게 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19,000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하나하나 뭐 따져보면서 대처를 하죠. 주력주가 원체 이제 어렵게 올라가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만 보시죠. 뭐 추가 편입에 여력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 이렇게 잡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더 들어올지는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문자가 나갔던 범위들이 이제 21,000원대 기준 또 그 이하에서의 흐름 2만 원이 이탈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식거래일의 저점이 형성된 기준도 있었고 오늘 저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매수위로 유지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20만 주 매도해서 돌려놨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수급이 유지가 되는데 혹은 더 들어오는데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계속 깨져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시가와 저가에서도 편입의 기준점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가나 저가가 똑같은 위치죠. 개파락 이후에 이제 바로 미래에셋 쪽에서 공격적으로 윗방향으로 집어돌렸기 때문에 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22년 2월 23일 기준에 13시 17분 15분 매직 계산기 사실 그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전략 꾸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다만 뭐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이제 차분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거래량 부분이 제한적인 종목이 사실은 거래 대금이 그래서 분봉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주봉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시장 대비해서의 기준을 좀 한번 잡아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준은 시장 대비의 흐름보다는 어떤 거요? 10월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면서 수급 범위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일부 꺾여져서 들어오긴 하지만은 여전히 매수 강도가 상당합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주봉 금요일까지 하루 더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 오늘 뭐 아무래도 매수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일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흐름 또 시장 대비해서의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19%에 달하는 매집, 적지 않은 매집 규모이다. 이 부분 그리고 일본 기준, 월봉 기준 같이 놓고 봅니다. 월봉 기준에서는 일단은 월봉의 이 추이 범위 추세 부분이 2020년부터 이제 계속 지속돼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1년도에 그 수급 특히 이제 요자락의 수급 범위가 월등히 터져 나오면서 이러한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그 월봉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매집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발생되고 영선 위에서 꺾이고 크로스 발생되는 요 흐름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신뢰도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상승 추세는 월봉 기준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앞전 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음봉으로 미끄러졌다가 지금 꼬리 달고 돌리는데 여기서 이제 망치형의 기준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음봉 떨어졌을 때 절반 돌리는 그러니까 21,000원 수준에서 우리가 사실은 매수 사인이 굉장히 자주 나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그러면 대략 5,500원. 그럼 대략 27,000원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27,000원. 그래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27,000원의 범위에서 월봉 기준에서 27,000원의 범위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이 부분을 이제 공격적으로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기준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치 범위는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월봉 갭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27,000원 30,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갭에 대한 기준인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 있을 때하고 다시 돌릴 때하고 상황이 좀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오래간만에 거래 대금이 실렸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앞전에 이제 12월 이후에 거래 대금 부분이 뭐 상당히 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요 기준에서 11월 달 이후에 흐름에서 놓고 보시면 거래가 없던 종목의 샛별형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이렇게 거래가 없던 종목에 샛별형이 떡 주고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 거래와 거래 대금이 실린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면서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의 흐름, 요 흐름이 신뢰도를 높이는 흐름.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수급이 아시다시피 11월 12일 이후에 수급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위쪽에서의 손바뀜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물량의 제한적인 형성. 지금은요 제한적인 유통 물량 속에서도 20%에 달하는 매집이 돼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메이저들끼리의 손바뀜이 형성돼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 장악형의 기준 꼬리가 달렸다 할지라도 또 주봉이나 이런 쪽에서 놓고 볼 때도 뭐 패턴 부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의 기준. 결론은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그런 부분을 전부 이겨내고 강세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추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으로 놓고 볼 때는 내일 거래 대금이 급감할 수도 있어요.
재차. 무슨 얘기냐면은 뭐 미래에셋 쪽에 매수 우위가 좀 있긴 해도 추가적으로 내일 뭐 더 들어올지, 또 신한 쪽에서 매수가 지금 강한데 신한 쪽에서 내일 매수가 더 들어올지는 확인이 안 돼요, 사실. 음. 그렇기 때문에 확인 안 되는 범위의 흐름을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평상시 거래대금도 없어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은 추세적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누적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손바뀜이 계속 형성돼 있고 그 손바뀜 속에서의 매매 평균 단가 상향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 다 같이 들여다볼 텐데 또 언제 어떻게 진입이 됐고 그것을 가져왔는지도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그 2월 달 들어서 이제 매수 사인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1월 달에는 좀 많이 나왔거든요. 1월 달 거 문자 사인 부분도 1월 중순 이후 걸로 해서 좀 같이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2월 4일 21,400원, 21,000원 2월 10일 또 21,600원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21,800원까지 되눌렸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이제 21,000원대 초반 말고 기존에 또 이제 2만 원 이탈될 때 편입 기준도 설정을 했고 오히려 이제 지금 주가로 따지면 위에서 잡은 거죠, 사실상. 이것이 빠르게 내일 뭐 쭉쭉쭉 돌려진다. 그거는 확언할 수 없어요. 어? 오늘 수급 범위에서 오늘 땡겨놨어야 되는데 오늘 뭐 편입한 물량 다 소진시키고 내일부터 추가적인 편입이 못 들어온다. 그럼 뭐 다시 주춤거리겠죠.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도 지금 범위에서보다는 평단이 높아져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주가 변동성을 윗방향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는 그 추이 범위를 보는 거죠. 그 명분은요, 실적. 그 명분은 최근 들어서도 이제 심택과 함께 이제 같이 이 기준 잡아서 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좀 주의해서 비중에 대한 조절 부분만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사실상 중형주급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컨센서스가 많은 증권사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올해 1,000억의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1,244억. 그럼 지금 PER이 얼마?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10배. 주가가 더 올라오더라도 부담스럽지 않다. 물론 이제 PBR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뉴스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에요. 150억이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시가총액 1조짜리에. 152억 규모의 SK 하이닉스로의 수주 공시 22일 날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초가 21,250원인데 시초가만 그렇게 형성됐고 바로 그냥 위로 쌓아 올렸죠. 누가? 미래에셋 쪽이 사실은 좀 쌓아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한 쪽이 월등히 많은 매수 우위가 형성이 된 거고요. 한투도 이제 매도 우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투도 수급 범위가 일단은 거의 뭐 매수 매도가 비슷한 범위까지. 월봉 기준의 저 초록 색깔 저 부분이 이제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은 이제 이렇게 교육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교육교재에서 갭이란 것에 대해서 돌파갭이 형성되면 급진갭이 형성되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발간해 놓은 도서, 교육 도서에서 자격증 도서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그 갭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여기에 이제 PPT가 들어가겠죠. 어떤 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잘라 드린 게 잘라서 지금 뭐 일주월봉 전부 설정 범위를 잡아놨잖아요. 매집에 대한 창구나 이제 규모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해놨고 그래서 일단은 일주월봉이나 이런 부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참조하세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지금 차트 올려드렸으니까 PPT에 좀 넣어주시면 위치 설정을 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매집의 기준이 되죠. 주봉 그리고 또 일봉 뭐 기준에서의 매집의 기준. 그 매집이 되고 나서의 흐름. 요것도 이제 14일까지의 매집 규모. 이때가 이제 20% 넘기고 막 1,000만 주. 그 기준에서 지금은 18%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매집 규모, 창고 동량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는 게 옳고, 그다음 일주 월봉의 기준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원체 낙폭이 심화돼 있다 보다 보니까 설명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진행이 됐는데 누적 수급이 20%씩 매집되어 있는 종목군 자체가 드물다. 엔터주들에서 이제 일부 그들의 특징도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다소 제한적인 거.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실적의 PER이 1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들 위주에서의 매집에서 이제 기관들도 역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이제 균등한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 평균 단가는 19,000원 수준까지 굉장히 크게 올려져 있다. 지금 프리미엄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되고 실질적인 개선폭이 좀 더 확인이 되면은 변동성 부분은 뭐 상당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게 12만 원 초반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있지만 꼬리를 일부 달고 있고 요 되돌림의 흐름이 이제 지금 1시 반이에요. 니케이 쪽에서도 힘을 좀 내주고 안정화가 좀 일부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세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축 전략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여다보고 있고, 다만 시가총액이 1조 수준이라는 거, 하루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중은 어떻게 한다? 수익 종목으로 20%까지 설정을 해드렸지만은 자산 규모에 맞게 일정 범위를 조정 범위를 가져가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장세인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가시면서 요 지금의 장 잘 이겨내고 수익 범위로까지 돌려내서 대처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략 부분을 녹화를 마무리를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뭐 투매를 해야 되는지 또 여기서 더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정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버겁다 하시는 분들 지금 버겁죠, 굉장히. 그래서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내주시면 전략 부분을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략 기준을 좀 설정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우리가 지금 기준에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수급 논리, 그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어떤 명분에서 들어오느냐, 일동제약처럼 또 혹은 대성에너지처럼 말 그대로 이슈에 의한 수급이냐 아니면 펀더멘탈에 기인된 부분이냐, 그것만 잘 판단을 하면 주력 포트폴리오 구성과 변동성 매매 기준 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